선생님이 일단 인간 발달은 15분 내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주고, 식용도 아마 15분 정도 걸릴 거야. 딱 중요한 것들만 선생님 딱 말해줄 테니까 전체적으로 보세요. 우선은 임신의 준비 53페이지를 보면 뭐 임신을 위한 예비 아버지에 대한 준비는 뭐 새로운 정자가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뭐 술, 담배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뭐 예비 어머니에 대한 준비는 뭐 자신의 약간 건강이 임신에 적합한지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 다음, 임신은 크게 네 가지 과정만 알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성숙된 난자가 난소에서 배출된 걸 배란이라고 하고, 배출된 정자가 질을 통해서 사정을 하게 되는 것이 사정. 아까 배란된 난자와 정자가 난간에서 만나는 것을 수정, 그리고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면서 자궁벽에 착상을 하는 것이 착상이라고 합니다. 뭐 피임의 종류는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시고, 태내 발달 단계,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 태내 발달 단계는 크게 세 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발아기, 배아기, 태아기. 우선 발아기는 우선은 자궁벽에 착상하기까지 2주간을 말하고, 이때 세포 분열하면서 되게 착상을 하게 되는 시기를 약간 2주 동안 하는 걸 발아기라고 하고, 배아기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배아기입니다. 배아기가 뭐냐? 인간 발달에 있어서 가장 빠른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고, 심장, 뇌, 간, 폐 여러 가지 대부분이 만들어지는 시기고, 뭐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 이 세 계층으로 분리되는데, 왼쪽 한번 읽어보시고, 착상 후부터 임신 8주까지 6주간의 기간을 배아기라고 합니다. 뭐 이때는 뭐 심장 뛰기도 시작하고 뭐 주요 신체 기관 조직이 갖추어지게 되는데, 이때 양막 속에는 양수로 가득 차 있는데, 양수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한다는 거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태아기에는 8주 이후부터 출생기까지를 태아기라고 하는데, 이때 배아기 때 만들어졌던 그런 조직들이 분화돼서 성장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 다음, 태내 환경 요인과 모성 건강 관리. 이거 같은 경우는 임산부의 연령은 건강한 임신을 하기 위해서 20세부터 35세에 10대도 조금 약간 성숙하지 않고, 그리고 결혼 연령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약간 좀 힘든 아이가 출산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임산부의 영향은 당연히 임산부는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5에서 15% 정도 더 먹어주고, 그다음 뭐 철분, 엽산 반드시 섭취해줘야 된다는 거. 질병, 뭐 약물 복용, 뭐 음주, 흡연, 카페인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뭐 뒤에 뭐 환경 뭐 오염이나 뭐 아버지의 영향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인 영향이 태아에게 직접적인 요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다음, 태교. 태중 교육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태담태교,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와 대화를 나눔으로써 태교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특히 배우자가 약간 뭐 태담태교를 한다던가 음악태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도와주게 된다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되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신 중 임산부가 받아야 될 검사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초음파 검사, 소변 검사, 양수 검사, 육목막 검사가 있다. 초음파 검사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고, 뭐 태아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뭐 쌍생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소변 검사는 당과 알부민의 수치를 확인하는 거. 어디서? 소변에서. 그래서 당뇨와 임신 중독증을 확인할 수 있고, 양수 검사 같은 경우는 약간 가는 바늘을 딱 찔러요. 그 배를 통해서. 그래서 양수를 채취해서 유전자 이상을 검사하는 거. 육모막 검사는 임신 초기에 육모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약간 장점이 있으나 유산의 위험이 크다는 거. 출산의 과정, 이슬, 파수, 뭐 진통 같은 경우는 임신이 다가왔음을, 그러니까 출산이 다가왔음을 나오는 약간 3가지고, 뭐 개구기, 출산기, 후산기 같은 경우는 개구기는 진통이 시작돼서 10에서 12cm 정도 태아의 머리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오고, 초산부는 12시간 정도, 경산부는 6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 출산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산도를 통해서 아기가 나오는 시기인데, 초산부는 1에서 3시간, 경산부는 30분 정도. 그리고 후산기 같은 경우는 태반, 탯줄, 양막이 떨어져 나온 시기라는 거. 출산 방법이랑 상후 조리는 한번 전체적으로 봐보시고, 신생아 발달, 신체적인 특징 같은 경우 뭐 태지가 있고, 신생아 황달, 옹고반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뇌의 무게는 출생 시 300에서 400g, 그리고 키는 평균적으로 50, 몸무게는 3에서 3.5kg. 뭐 탯줄 같은 경우는 7에서 10일 이내에 자연적으로 떨어지고, 눈, 코, 입, 귀는 선생님이 앞서 말했듯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시고,
생리적인 기능 체온은 37에 37.5, 그래서 어른보다 높고 수면 같은 경우는 18시간 정도 자고 홀로 두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아기는 혼자 두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모유 수유, 특히 초유 같은 경우는 뭐 면역 글로불린이 많아서 초유는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고, 아기한테 제일 좋은 음식은 분유다, 아니 모유이다. 다음 뭐 배설 같은 경우는 신생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손가락 빨면서 마신 양수로 인해서 암록색의 태반이 나오는데 이걸 태반이라고 한다. 다음 반사 운동, 뭐 근원 반사부터 수영 반사까지 있는데 이 7가지는 선생님이 서술형 때 내서 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꼭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뭐 감각 기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충분히 이거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기만 하십시오. 다음 영아의 신체 운동 발달, 신체 발달 같은 경우는 키는 태어날 때 평균 50cm인데 1년이 되면 75cm, 이제 뭐 2살이 되면 어른 키의 절반이 되고, 신체 비율도 뭐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고, 골격 같은 경우는 매우 약간 영아의 골격은 매우 유연하고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뭐 사춘기가 될 때까지 경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뭐 전인 한번 전체로 읽어보시고, 생리적 기능 발달, 생리적 기능 발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후 5에서 6개월 정도 수유를 하게 되는데, 일관적이게 약간 신속하고 일관되게 약간 수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뭐 80페이지는 한번 전체적으로 봐보시고, 밑에 수면 같은 경우는 뭐 깨어있는 시간과 자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전엔 18시간 잤는데 이게 조금 비슷해서 한 12시간 정도. 그리고 배변 같은 경우는 약 13에서 15개월에는 대변을, 소변은 20개월 정도에서 가릴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 다음 운동 기능 발달, 뭐 대근육 운동과 소근육 운동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앞서 계속 말해서 좀 이제 귀에 많이 있겠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들은 1개월이 되면 턱을 들고, 7개월이 되면 혼자 앉을 수 있고, 10개월이 되면 기어다닐 수 있고, 15개월이 되면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소근육은 근원 발달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약간 발달한다는 거. 다음 영아의 인지 언어 발달, 이때는 감각 발달이 크게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는데, 시각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 발달하게 되고, 깊은 그 깊이에 대해서 그 전에 지각할 수 없으나 6개월 정도쯤 되면 지각할 수 있고, 청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이나 촉각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인지 발달 같은 경우는 뭐 대상 용속성이나 뭐 감각 운동기에 해당된다는 것이 있는데, 이건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언어 발달입니다. 언어 발달은 5가지 순서에 따라서 울음, 쿠잉, 옹알이, 한 단어씩이 2단어씩, 이 5가지 단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울음은 뭐에 해당하는지, 뭐 한 단어씩은 뭐에 해당하는지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기본 정서, 뭐 사회성 발달, 뭐 애착 발달,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보기를 통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뭐 유아의 뭐 신체적인 성장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98페이지를 보면 매년 평균적으로 키는 7cm, 몸무게는 2kg,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 신체 비율, 출생 시는 4분의 1, 머리 크기가 2세 무렵이 되면 5분의 1, 6세 무렵이 되면 6분의 1. 그래서 뭐 남아와 여아는 신체적인 외형이 좀 비슷하다는 거. 치아 발달 한번 보시고, 뭐 전니는 계속해서 빠지고 영구치로 대체된다. 운동 기능 발달, 뭐 대근육 운동과 소근육 운동이 나와 있는데, 특히 소근육 운동 같은 경우는 눈과 손의 협응력이 빠르게 발달하면 손을 점차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뭐 대근육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넓은 공간을 제공해줘서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고려를 해서 적절하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 다음 유아의 인지 발달, 크게 뭐 상징적인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물활론적 사고, 인공론적 사고, 직관적 사고가 있는데, 상징적인 사고 같은 경우는 뭐 상징놀이, 뭐 엄마 아빠 놀이나 병원 놀이 같은 것이 있는데, 특히 지연 모방 능력이 이때 발달됩니다. 지연 모방이라는 것은 눈앞에서 직접 경험한 말을 시간이 지난 후에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인데, 유아가 뭐 치과에 가서 치과 선생님이 해보세요 약간 이런 거를 기억을 해서 약간 역할놀이, 뭐 상징놀이를 통해서 친구에게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연 모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약간 상징적인 사고의 약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중심적 사고, 약간 모든 사물이나 뭐 상황, 현상, 그런 게 자기 중심,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이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약간 아직은 인지하고 인식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 시기는 뭐 그림을 보면서 약간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안론적 사고 밑에 그림 보시면 동화책이 찢어져 있네 아프겠다. 즉 모든 사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게 물안론적 사고입니다. 인공론적 사고 그 옆에 그림 보듯이 깜깜하니까 달림이 환하게 비춰주는 거야. 이거를 보면서 모든 세상이나 뭐 사물이나 뭐 현상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이게 인공론적 사고. 그 직관적인 사고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러니까 물의 양이 같지만 다른 비커에 같은 비커에 물에 있지만 뭐 이 비커를 다른 곳으로 하게 된다면 약간 높이가 있는 것이 물의 양이 더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물의 양은 동일하다는 것을 모르는 게 직관적인 사고입니다. 뭐 두뇌 발달 교육 같은 경우는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밑에 읽기 자료를 보시면 세계의 산 실험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조망 수용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때는 하는 건데, 이 시기에는 조망 능력이 없습니다. 조망 수용 능력이랑 조망 능력이랑 똑같은데 이 시기에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생각을 아직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뭐 언어 발달 같은 경우는 뭐 3세 무렵이 되면 3단어 이상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고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3세 무렵에는 부정문, 복수형의 개념을 알게 돼서 뭐 문장을 사용하게 되고, 4세 무렵에는 부사, 형용사 사용해서 어미 달리해서 문장을 변형시킬 수 있고, 5세 무렵에는 성인과 유사하게 대부분의 문법 체계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언어 발달은 뭐 인형 놀이 그런 등을 통해서 언어 발달하게 되고, 듣기, 뭐 말하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특히 과잉 일반화, 약간 유아가 알고 있는 문법적 지식을 이용해서 유사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일관적으로 사용하는 거, 뭐 선생님이가, 뭐 삼촌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뭐뭐가를 약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사용하는 것인 거. 다음 뭐 읽기 쓰기 한번 전체로 봐보시고, 밑에 발명철자라고 있는데, 발명철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10준수가 뭐냐, 이준수를 10준수라고 적었는데, 유아가 표준 철자법을 쓰지 못할 때 자신이 아는 문자 기호를 조합해서 나름대로 만들어 쓴 글자라고 합니다. 뭐 정서 발달, 뭐 사회성 발달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특히 주도성 발달 같은 경우는 에릭슨의 8단계 중에 3단계 뭐 주도성 발달에 해당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냐,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스스로 할 때 약간 너무 스스로 하게 하고 뭐든지 다 가능하게 하면 약간 정서 발달이나 뭐 사회성 발달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이 끼칠 수 있고, 뭐든 적당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음 성역할 발달에서는 뭐 성역할, 개인의 성별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수용하는 약간 행동 양식인데, 이때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놀잇감과 매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도덕성 발달 같은 경우는 도덕성이랑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지켜야 할 준수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때 도덕성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서 피아제, 그 밑에 보면 피아제 유아의 도덕성 발달, 이거에 이 3단계가 이렇게 딱 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냐, 이러한 경우 약간 부모나 주변 뭐 성인의 적절한 반응이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피아제 도덕성 발달 이거 봐봅시다. 유아의 도덕성은 전 도덕성 단계, 타율적 도덕성 단계, 자율적 도덕성 단계, 이 3단계가 있는데, 선생님이 운전면허 말해줬잖아요. 운전면허와 관련돼서 전 도덕성 단계는 규칙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태, 뭐 타율적 도덕성 단계는 규칙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율적 도덕성 단계는 규칙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변경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는데 운전면허 따기 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법에 대해서. 그래서 규칙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다음 이제 타율적인 도덕성 단계, 이게 면허를 따기 위해서 막 공부하고, 막 면허 첫날 뭐 면허 따고 나서 첫날 둘째 날 운전할 때 막 법 무조건 지켜야 돼, 노란불 절대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선생님은 절대 그러지 않지만 자율적인 도덕성 단계를 예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노란불에도 그래도 노란불 조금 그래도 융통성 있게 가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융통성 있게 약간 자신의 법을 조금 무조건 지켜야 되는 법을 약간 자신의 약간 상황에 따라서 약간 조금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을 자율적 도덕성 단계다. 약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유아의 공격성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도구적 공격성이랑 적대적 공격성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인간 발달이었습니다. 안녕. IHI. 일단 시경에 대해서 한번 말해드리겠습니다. 시경은 이걸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무기질의 분류, 일단 무기질 분류 같은 경우는 하루 필요량이 100ml 이상이면 다량 무기질, 100ml 이하면 미량 무기질이 있다는 거. 종류와 기능, 선생님은 나트륨은 중간 때 나와서 나트륨은 안 나옵니다.
일단 칼슘인 일단 특히 칼슘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칼슘 같은 경우는 골격과 치아의 구성 성분이고 약간 결핍 시 성장기에는 성장 정지 관절에 뭐 굽어지는 구루병 나타나고 그래서 청소년 일일 칼슘 권장량은 여자 800mg, 남자 900mg이라고 합니다. 나트륨은 한번 보시고 철은 피와 관련된 거. 다음 아연 같은 경우도 한번 전체로 봐보시고 특히 요오드는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티록신의 구성 성분이라고 합니다. 요오드는 주로 바닷물이나 토양에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미역, 김, 해조류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물 같은 경우는 6대 영양소 중에 하나로서 물의 약간 체내 기능은 신체 구성 성분, 산소, 뭐 영양소 운반, 노폐물 배출, 체온 조절, 영양소 뭐 소화 흡수 이용, 뭐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체 보호,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윤활제 역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시고 물 섭취와 관련된 건강 문제, 탈수, 부종, 물의 과잉 섭취 뭐 하는데 탈수와 부종만 하면 됩니다. 탈수 같은 경우는 뭐 제대로 된 물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뭐 2% 손실될 때 갈증 느껴지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부종 같은 경우는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돼서 수분 편행에서 조절 능력을 손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거 부종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단백질에서 한번 나왔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시고 다음 영양소 소화 흡수. 소화 같은 경우는 식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가 이용하기 위해서 분해되고 약간 흡수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지는 걸 소화라고 하고 뭐 소화 같은 방법은 기계적인 소화, 화학적인 소화로 나눠지는데 기계적인 소화는 치아, 장 운동 이거를 통해서 잘게 쪼개지는 거. 화학적인 소화 같은 경우 효소에 의해서 쪼개지는 거. 일단 구강부터 소장까지 있는데 구강은 뭐 소화 효소 뭐 요거를 통해서 뭐 화학적인 소화도 일어나고 뭐 기계적인 소화 그러니까 이빨 딱딱딱딱 하면서 뭐 기계적인 소화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인두 식두 하면 연동 운동을 통해서 약간 계속 이어진다는 거 음식물이. 다음에 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위는 어떤 게 나오냐 일시적으로 음식물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위액과 섞여서 카임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약간 위액에 있는 그 염산 같은 경우는 뭐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음식물의 살균, 연화작용, 단백질 변성, 뭐 철, 칼슘, 뭐 흡수 촉진, 뭐 펩신, 뭐 활성화 약간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봐보시고 소장은 12지장, 공장, 회장 이렇게 해서 6m에 가는 약간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이거는 뭐 크게 2가지 말하면 됩니다. 담즙, 췌장액 있는데 췌장액 같은 경우는 췌장에서 분비되고 약간 소화 효소를 함유하고 있고 담즙 같은 경우는 간에서 생성돼서 담낭에 저장되어 있다가 음식물이 소장에 도달하면 분비된다는 거. 특히 지방을 분비하는데 지방을 흡수하는 지방을 약간 소화하는데 약간 효과적이다. 흡수는 소장과 대장이 있는데 소장이 조금 주로 된 약간 그런 거다. 주로 흡수를 한다.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에너지 대사는 2가지 말하면 됩니다. 에너지 기본 단위는 칼로리 그리고 기초 대사량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다음 89페이지부터 끝까지 같은 경우는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임신기 때는 영양 관리 방법이 임신 초기에는 뭐 편식이 심하기 때문에 왜냐면 입덧이 심해서 신선한 채소, 과일을 먹는 게 중요하고 임신 중기에는 식욕이 증가하게 돼요. 왜냐면 이 입덧이 이제 좀 안 되니까 입덧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체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균형 잡힌 그런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임신 후기는 뭐 전체적인 식사량을 증가해서 뭐 변비, 임신 중독증, 뭐 임신성 빈혈 이런 거 중요해야 된다. 다음 뭐 모유가 나오는데 모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요하다. 임신 중에는 태반에서 분비되는 프로게스테론이 뭐 유즙 분비 뭐 억제했다가 출산과 함께 모유 생성과 분비 시작하게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초유 같은 경우는 면역 글로불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되고 모유는 초유, 이행유, 성숙유 이 3가지가 있는데 뭐 초유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앞서 말했다시피 뭐 면역 글로불린이 많다. 2, 3일부터 뭐 일주일 동안 분비되는 뭐 묽고 노란색을 띠는 모유를 초유라고 하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모유 먹는 애기들은 다 예쁜 것 같습니다. 정말 애기들은 다 예쁩니다. 오케이. 다음 이행유 같은 경우는 출산 후 1, 2주 사이에 분비되는 모유, 초유에 비해서 단백질, 지용성 뭐 여러가지 뭐 면역 글로불린 함량이 낮아지고 지방, 유당 및 수용성 비타민 함량이 높아진다는 거. 성숙류는
뭐 사이수 6개월 정도 지나면 일부 영양소가 감소되므로 이유식을 통해서 먹는 게 중요하다. 조제 분유 같은 경우는 한번 봐보시고 모유 수의 이점 밑에 한 박스 전체적으로 봐보시면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뭐 수부의 영양관리법 한번 전체로 봐보시고 다음 영아기 같은 경우는 뭐 신체 성장 및 특징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인간 발달에 나오니까 넘기고 섭식 운동 전체적으로 봐보세요. 왜냐면 보기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영양 필요량 선생님 영양 필요량 반드시 나온다 했죠. 영양 필요량은 뭐 에너지, 칼슘과 철, 수분. 그래서 뭐 영아기에는 체중당 에너지 필요량이 생애 어떤 주기보다 높다는 거. 그리고 철, 뼈, 피 이거 같은 경우는 생애 5개월에는 다른 뭐 철 공급 없이 약간 모유만으로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 왜냐면 모체로부터 받은 철이 체내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5개월이 지나면 철을 약간 거의 다 소모하게 되기 때문에 좀 충족을 시켜야 된다. 다음 수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먹어야 되고 특히 수분은 구토나 설사 구토가 있을 때는 수분을 반드시 보충해줘야 된다. 모유 영양, 인공 영양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고 이유의 필요성, 뭐 단계별 이유식 당연히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다음 유아기는 뭐 신체적인 성장 특징 다 넘어가지고 뭐 식행동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식행동과 식사 뭐 기술 1세가 되면 뭐하고 2세가 되면 뭐하고 3세 5세가 되면 뭐하는지 한번 봐보시고 그래서 바람직한 식습관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영양관리법은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식 지도 같은 경우는 간식의 종류는 전분 중심보다는 약간 정규 식사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되고 약간 하루 섭취하는 총 열량의 10에서 15% 정도를 간식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 아동기는 영양관리법은 뭐냐? 뭐 영양 필요량은 남녀 차이가 나고 개인의 차가 심해지기도 하지만 편식 교정과 뭐 올바른 식습관 형성하고 학교 급식을 통해서 다양한 식사를 약간 제공받고 익숙하지 않는 음식 뭐 질감 여러 가지 뭐 식습관 확립이 할 수 있는 게 아동기다. 왜냐면 초등학교 다니니까요. 그래서 영양 교육이 필요하고 이때 당시에는 어린이 비만, 뭐 충치, 빈혈, 식품 알레르기, 변비 이런 게 되게 영양 문제로 일어난다. 특히 어린이 비만 같은 경우는 지방 세포수가 증가해서 이때 체중 감량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또 성인 비만과 또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좀 적절한 식사가 중요하다. 충치, 단당류 때 그때 단당류 때 얘기했었고 빈혈, 철과 관련된 거, 식품 알레르기, 그리고 약간 뭐 새우 알레르기, 약간 뭐 계란 알레르기, 약간 이런 거 관련된 거, 변비, 대변이 안 나와서 약간 대변을 나올 수 있도록 뭐 섬유소나 그런 걸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다음 청소년기 같은 경우는 약간 키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된다. 뭐 신체적인 성장, 성적 성숙, 심리 발달 같은 경우는 보기에 나올 수 있으니까 전체를 봐보시고 영양관리법은 반드시 많이 섭취를 해야 돼서 다양한 식품군 먹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튀긴 것보다는 구운 것이 낫다는 거.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오케이 다시 시작할게요. 뭐 영양 관련 문제는 아침 결식, 아침은 먹지 않아서 필요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고 무절제한 간식 막 너네들 매점 가서 막 매운만두 먹고 그런 거 뭐 무절제한 간식 그거를 통해서 점심 못 먹을 수 있으니까 하는 게 중요하고 음주 흡연 절대 안 됩니다. 성인기는 뭐 신체적인 특징부터 뭐 사회 심리적인 특징 전체를 한번 봐보시고 영양관리법은 이때 당시에는 동물성 식품보다는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특히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신장이 작고 체중 근육이 적으므로 에너지와 단백질의 필요량이 낮다는 거. 그리고 뭐 상별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다는 거 선생님 앞서 말했다시피. 그리고 노년기 같은 경우는 뭐 신체 생리적인 변화는 한번 읽어보시고 영양관리법에서 이 표에 관련된 거 한번 전체적으로 보셔서 뭐 소화 능력이 감소됐었을 때 뭐 어떻게 하고 식욕이 저하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영양 문제는 골다공증, 당뇨병, 고혈압, 치매 이거와 관련된 게 나오는데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뼈가 부러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를 섭취해야 되는지 뭐 칼슘 뭐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되고 당뇨병 같은 경우는 당이 소변으로 다 배출되는 거 이거 선생님이 탄수화물 때 얘기해서 이거는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고 고혈압 혈압이 높아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는 뇌 세포의 변화에 대해서 뭐 기억력이 감소되고 이렇게 손상으로 이렇게 오는 질환인데, 치매 같은 경우, 뭐 고혈압 같은 경우, 당뇨병 같은 경우, 고지혈증 같은 경우가 노년기의 영양 문제에 해당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니까 반드시 읽어보시고, 이거 그리고 여거 전체적으로 읽어보셔서 모르는 문제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열공하세요.